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해보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돼지 감자 아시죠? 알죠. 예, 드셔보셨나요? 그럼 시골에서 먹어봤죠. 아. 네, 잘 알죠 우리는. 예. 그 건강에 좋다고 맞아요. 일부러 찾아 드시는 분도 계세요. 일부러 찾아 드시는데 사실 모양 보면 이게 몸에 좋을까? 왜 울퉁불퉁하고 못생겨서 돼지 감자로 불리는데 효능이 좋아서 또 찾으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근데 꽃 보셨어요, 목사님? 그것도 봤죠. 노란 꽃이 해바라기 사촌이라고 불릴 정도로 예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겉만 봐서 모르는 게 맞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네. 겉만 보고 몰라요. 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아멘. 그 말씀하신 예. 것처럼 중심을 봐야 합니다. 네. 근데 왜 저희가 돼지 감자 얘기를 이렇게 했을까? 사실 오늘 나오실 분이요, 돼지 감자하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아주 중요한 분이어서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네. 이분을 수식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노래하며 농사 짓는 청년 농부. 예. 네. 박기령 전도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한 방송을 통해 청년 농부로 소개된 청소년 사역자 박기령 전도사. 꿈 많은 청소년들의 멘토로서 자상한 교역자로서 평범한 삶을 살다가 방송을 통해 정읍 조성모로 유명세를 치른 박기령 전도사. 그의 비전은 크다.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비전을 품을 수 있을지 강연과 간증을 통해 그 삶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길 소망하는 박기령 전도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정읍의 조성모로 불리신다고? 너를 사랑해도 되겠니? 돼요. 동생이 전화 와가지고 농사가 대세다라는 거예요. 오빠가 지어라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네. 농사 짓는다고 하는데 왜 아무것도 모르냐고 그래서 신학하는데 왜 네가 농사를 짓냐. 애들이 진로로 고민하잖아요. 네. 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를 꼭 물어야 되는 것 같다고. 그러면 어디로 가든 상관없다라고 네. 알려주거든요. 네, 아니 지금 소개하기를 네. 농사 짓는 농부라고 소개하셨는데 네. 농사하고는 전혀 안 어울리는 스타일이에요. 도시 청년 같으신데. 그러게요. 네. 그런 말 많이 듣죠. 네, 뭐 그런 말 처음에 왔을 때는요, 네. 그 좀 오해가 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짓는데 짓는다고 한다 이러고. 그러게 안 짓는 것 같아. 그 면사무소에서 네. 박길령 씨를 찾는 거예요. 네. 저를 찾는데 어. 제가 갔더니 누구시냐고 그래서 박길령이라고 제가 그랬더니 안 믿으시고 이제 그 본인 오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제가 본인이 맞다고. 당신 말고 농사 짓는 네네. 뭐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농사 안 짓는데 왜 오셨냐고 그래서 어머. 짓는다. 그래서 오해도 되게 많이 받고요. 네. 처음에는 신고도 당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 그 농사라는 게 직접 짓지 않으면은 안 농지법. 되잖아요. 네. 농지법 위반되잖아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렇지. 농사 안 짓는데 짓는다고 했다고 신고 당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이유가 제가 복면을 쓰고 하거든요. 일부러 그 네. 얼굴 안 타려고 복면 다 쓰고 하는데. 그래서 얼굴이 안 어른들이 타셨구나. 인사를 해도 계속 이거를 전지 모르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게 해명이 되고 이장님이 오셔서 이장님은 아시니까요. 얘기해 주셔가지고 오해도 좀 풀리고 되게 좀 처음에 어려웠었어요. 그것 때문에. 복면 가왕은 들어봤는데 복면 농부는 처음일세. 네, 예. 좀 그렇게 오해 좀 많고 그랬었어요. 오. 재밌네 아주. 예. 네. 근데 전도사님이시기도 하지만 바쁘신 이유가 또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네. 예. TV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네. 어마어마하게 예 아주 사람들 눈과 귀를 사로잡으셨었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처음에 예. 이제 그러니까 제가 처음 출연하게 된 게요. 네. 이제 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음. 아이들한테 뭔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어요. 네. 근데 그 어느 날 떡볶이를 먹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이랑. 떡볶이 찜닭이었던 거예요. 찜닭이 네. 떡볶이 하여튼 뭘 먹고 있었는데 TV 프로그램이 이제 이쪽에 딱 방영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애들이 다 거기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네. 그래서 뭔데 이렇게 봐? 그랬더니 그때 프로그램 이름이 이제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너무 보라고 네, 불리죠. 저는 잘 몰랐었어요. 근데 오. 애들이 막 보고 있길래 제가 그래 재밌어? 그랬더니 재밌대요. 네. 근데 보니까 노래하는 프로그램인 그렇죠. 거예요. 나도 저기 한번 나가봐야겠다. 잘하진 않지만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 이래가지고 예. 지원을 했었는데 처음에 떨어졌어요. 오. 그게 지원하는 기간이 지나서 보낸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안 된 줄 알고 네. 그냥 이제 있었다가 그 다음 회 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나갔다가 이제 출연하게 됐죠. 네. 근데 이제 나간 이유는 아이들하고 좀 가까워지고 싶어가지고, 소통하려고. 네, 그래서 좀 나갔다가 이제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은 길들이 열리더라고요. 야, 그래서 정읍의 조성모로 불리신다고. 목소리가 진짜 여기 깜짝 감사합니다. 놀랐어요, 저도. 예. 원래는 이제 좀 조성모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네. 제가 모창하고 이랬던 게 아니고 그 그냥 타고나기를 미성으로. 중학교 때였는데요. 네. 그때 이제 TV 보고 있는 애들이 너랑 목소리 똑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조성목 씨 나와 있었는데 그냥 똑같다 그래가지고 따라한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처음에 그래 좀 정감도 많이 가기도 했고 그랬었어요. 야, 전라도 정읍에서 농사 짓는 거잖아요. 네네. 네. 농사 짓는 청년이 네. 얼마나 노래를 잘했길래 어. 음악 프로그램에서 섭외 왔을까. 네. 그러니까 되게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고 얘기해보죠. 확인을 해보고. 네. 들어볼 수 있죠. 네. 네. 내 속에 와, 시작이 내가 뭐. 너무도 많아. 직접 부른 거예요, 진짜. 네, 제가 그러니까 조성모 씨가 아니라 박기령 전도사님 목소리인 거예요. 오, 눈에서 찍는다고. 지금. 야 이야. 영상이 특별한. 친구랑 놀면서 헛된 바람들로 이야. 당신의 변하고 멋진 그림이네. 야 특별하네요. 제가 농사 짓는데. 저. 예. 내 속에 아, 이게 이렇게 될지 몰랐는데. 이야. 야 저기 농사 저만큼을 다 지으시려면 엄청 일하시겠어요. 자리를 뱉고 아, 내 속에 자막에 노래 박기령 안 써놓으면 그냥 정말 조성모 씨 그러게요. 노래를 틀어놓고 영상이 딴 거 나가는 줄 아시겠어요. 지나갈 순간에 야, 이러니 정읍의 조성모죠. 나는 예. 뭐 노래도 노래지만 처음에 딱 나올 때 네. 그 목소리가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네요. 맞아요. 친구랑 이게 그냥 장난으로 찍어봤거든요. 재밌게. 아, 친구랑 그냥 네, 제가 찍으셨던 이제 거예요? 농사 짓는 데라고 해가지고 네. 여기 한번 배경을 찍어보자 했었는데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네요. 목소리가 정말 아름다운 미성인데 네. 뭐 섭외할 만하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섭외해서 나갔을 네. 때 이 노래 부른 거예요? 아, 이 노래는 아니고요. 네. 그 너의 곁으로라는 곡이랑요. 어. 그 투헤븐이라는 곡이 있었어요. 조성모 씨 노래. 그 예. 두 곡을 불렀었어요. 그때 나갔을 때 불렀던 노래 조금 한번 같이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너의 곁으로라는 곡 있거든요. 네. 네. 너를 사랑해도 되겠니? 이제 시작해도 되겠니? 돼요. 막 이런 약간 이런 느낌. 조금만 더 하지. 예. 내가 줄 수 있는 마음만으로 널 지켜낼 용기 없는 날 야. 사랑해 주겠니? 네, 뭐 이런 느낌. 목소리가. 야. 아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소리를 주셨네요, 진짜. 저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쓸 때 돼지 감자가 네. 너무 좋아하겠다. 혹시 돼지 감자를 많이 먹으면 목소리가 이렇게 미성이 되나요? 또 다른 그러니까요. 효능이 이야. 또. 그냥 돼지 감자가요 건강에도 네. 좋은데 목소리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오. 한번 드셔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네. 근데 노래도 워낙 반응이 있지만 당시 출연하시고 나서의 반응이 어마어마했었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 그러니까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잠깐 좀 더 다가가고 싶고 네. 좀 친근하게 가고 싶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책도 쓰게 됐고요. 어휴, 일이 커졌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 강연이 정말 많아졌었어요. 오. 중고등학교에. 전 노래로 뭔가 할 줄 알았더니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진로 강연 이런 거 있잖아요. 어머. 아이들의 진로에 있어서 어떻게 네. 가야 되냐. 그러니까 제가 농사 지을 때 처음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계속 와. 생기는 거예요. 사역도 예. 되게 많아지기도 하고. 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 바깥에서 뭔가 좀 더 같이 사람들 만나고 네. 그리고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방송 중에도 무릎 꿇으신 분 계셨었죠? 아, 그게 이게 쉽지 않은 건데. 네, 그게 진짜 감사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반응을 해주실 줄 몰랐었는데 어. 이제 제가 키우는 게 돼지 감자잖아요. 네. 근데 원래는 작가님께서 여러 가지 작물들 제가 돼지 감자만 하는 거 아니고 어. 고추도 하고 배추도 하고 벼도 하고 다 하는데 그 중에 돼지 감자 너무 괜찮다. 그래서 네. 돼지 감자 특이하니까 그걸로 하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나갔을 때 그 어쨌든 아이들하고 친근해지고 싶어서 나갔어도 네. 그 곳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에 잠깐 얘기하셨지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무슨 얘기를 좀 가장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마침 보니까 돼지 감자인 거예요. 네.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하나님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공중파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뭔가 전하고 싶은데 절대 잘리지 않는 얘기를 해야겠다. 네. TV에서. 좋아요. 그러면 잘리지 않는 얘기가 뭘까 계속 어. 생각해봤더니
그 프로그램의 특징이 나오면 자기소개를 꼭 해요. 왜 네. 나오셨냐고. 근데 이거는 절대 안 자르더라고요. 어떤 그렇죠. 말을 안 잘라요. 모니터링을 네. 철저하게 하셨군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을 해야 된다 하고 어. 이제 돼지감자 특징이 그 울퉁불퉁한데 꽃이 네. 피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의 마음을 전해야겠다 하고 그 나가서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게 그냥 얘기하면 또 조금 잘릴 것 같아서 너의 목소리가 보여 자체가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외모만 보고 저 사람 판단하지- 실력을 네. 판단할 수 없다 이거라서 그거랑 연관지어서 음. 제가 키우는 작물이 돼지감자인데 울퉁불퉁하지만 되게 이쁜 꽃이 핍니다. 너의 목소리가 보여도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사람의 외모만 보고 알 수 없다는 거요. 저는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야. 어떤 외모를 갖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그 사람을 그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사실 그냥 끝날 수 있거든요. 좋은 네. 말이고. 근데 어. 유세윤 씨가 거기서 갑자기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두 번이나 그렇게 꿇으셨어요. 더 특이했던 게 뒤에서 이특 씨가 예. 아니 세례 받는 줄 알았잖아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인지도 모르는데 거기 그냥 농부로 나갔거든요. 예. 가지고 네, 오게 됐습니다. 세례 받는 줄 알았잖아요. 누구나 어떤 직업을 갖는 거에 대해서 고정관념 가질 필요 없다. 좋은 목소리 갖고 할 수 있다. 그 왜 처음에 떡볶이인가 뭐 먹다가 아이들이랑 네. 좀 친근해지고 싶어서 그 프로그램 나가신 네, 거잖아요. 그 같이 먹던 아이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애들은 처음에 어. 제가 나간다고 하니까 뭘로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실력자가 있고 음치가 있는데 네. 음치로 나가요? 막 놀리는 거예요, 애들이. 모르니까. 장난치는 거 아니죠? 저한테. 근데 되게 축제 분위기였었어요. 저희 야. 이제 중고등부 애들은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갔다 와서도 항상 이제 자기 친구들한테 막 자랑하고 저희 교회에도 이제 실제로 그 교회 안 다니던 애들이 이제 네. 보고 싶다고 오기도 하고 막 그랬어가지고 네, 되게 좀 신기해하고 정읍에서 그랬죠. 농사 짓는 청년이 TV에 나갔다가 네. 이게 막 스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렇게 화제가 됐으니 네. 그 이후에 삶이 확 달라졌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생겼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농사 지을 때 되게 답답했었거든요. 왜 내가 여기 와 있을까 이랬는데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생각보다 많이 게을러요. 도전도 못하고 새로운 것들을 못해서 하나님 좀 떠밀려서라도 뭔가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어머. 그렇게 농사를 짓게 됐던 건데 네. 처음에 농사 지을 때 이거 내가 왜 지었는지 모르는데 왜 내가 농사를 짓고 있냐 이런 걸 몰랐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너의 목소리가 보이는 프로그램을 나가고 예전에는 이런 걸 하고 싶어라고 했던 기도 제목들이 네. 제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곳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많이 바뀌었어요. 네. 야, 하루아침에 농사 짓던 분에서 인싸가 되셨잖아요. 네. 그것도 전국구로. 네. 예. 근데 또 전도사님이세요. 원래 꿈은 그러면 뭐였을까 네. 궁금한데 어떠셨어요? 제가 그러니까 5살 때 부흥회를 갔는데 네.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설교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저 혼자서 그 설교를 듣고 펑펑 울었어요. 5살 네, 꼬마가? 5살 때 꼬마 때. 어머. 그래서 그때도 기억이 나는 게 옆에서 그 권사님들이랑 집사님들이 쳐다보시면서 네. 아니 쟤는 누군데 저러냐고. 어. 왜냐면 부흥회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네. 끝나고 쉬는 시간 있잖아요. 어. 근데 혼자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꼬맹이 하나가. 어머. 막 근데 그때 기도했던 게 기억나는 게 동생이랑 싸워서 미안하다고. 어머. 동생 막 회개의 이제 기도. 그러는데 동생 되게 어리고 저도 어린데 막 5살도 미안해, 어린데. 죄송합니다. 막 그런 기억은 나요. 그러면서 저도 저 목사님처럼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데 그때부터 목사의 꿈을 키웠었어요. 뭔가 좀 하나님 앞에서 좀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5살 때 막 그런. 그러니까 뭔가 그때는 그냥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자체가 되게 멋있다는 표현 좀 그럴 수 있는데 멋있어 보였어요. 되게 뭔가 그래가지고 5살 네, 꼬마 그때. 아이의 마음을 훔쳐가셨네요. 그때부터 제 꿈이 항상 목사였어요. 오. 아니 어쨌든 간에 5살 때 뭔지도 모르고 목사의 꿈은 가졌지만 네. 그 일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 신앙의 깊이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데 어. 그 꿈이었던 그 신학대학을 안 가고 네, 딴데 농고학과를 가셨어요. 아, 네. 참 다른 길이네요, 이건 또. 그게 이제 또 원래 농공학과를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요. 신학과를 가고 싶었었는데 네. 그때 당시 딱 이제 신학과 간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그 담임 선생님도 반대하시고 부모님들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목사가 되는 걸 반대하신 게 아니라 일반 대학교를 갔다가 신학대학을 가라. 근데 저는 그냥 신학과 가고 싶습니다. 막 처음부터. 이랬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일반대를 가라 이랬는데 일반대를 가려고 하니까 제가 그때도 수능 보고 되게 후회를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언어 영역이 저희도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언어 영역 보자마자 나 재수해야겠다 하고 뒤에부터 예. 그 대충 찍고 자기 시작한 거예요. 야, 언어 영역이 네. 1교시였죠. 네, 1교시요. 근데 언어 영역 점수가 되게 좋았었는데 네. 그때 언어 영역 망쳤다는 게 더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재수해야겠다 하다가
그 외국어 영역 처음에 듣기 평가를 하는데 네. 지나온 세월들과 그리고 우리 부모님 고생하셨는데 이게 떠오르면서 눈물이 갑자기 한쪽에서 흐르는 거 한쪽에서 눈물이 야, 나와요. 너무 시험 슬프면 중에. 한쪽에 나온다. 어. 그때부터 안 된다 그래서 어느 외국어 영역 정신 차리고 막 봤는데 어쨌든 중간에 약간 포기해야 된다는 마음이 드니까 점수가 되게 안 좋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대를 가야지 이랬었는데 그래도 국립대가 되게 가고 싶었고 네. 그러다가 점수에 진짜 맞춰서 갔어요. 근데 되게 셌는데 그래도 그냥 농공학과 되게 셌었거든요. 국립대 농공학과랑 제 점수에 비해서. 네. 근데 넣었는데 후보하다가 마지막에 걸려서 들어갔어요 거기를. 어머나.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점수의 딱 마지막 커트라인. 그래서 농공학과 원래 안 다닐 수 있었어요. 왜냐면 네. 제가 원했던 학과는 아니어서. 점수에 맞춘 근데 이게 거니까. 어떤 게 있냐면 자기 점수가 네. 거기에서 훨씬 넘으면 안 가는데 이제 턱걸이 걸리면서 후보가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 막 기도하는 거야. 여기라도 가고 싶으니까. 붙고 싶으니까. 제발 붙여달라. 붙이면 네.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야. 제가. 근데 정말 마지막에 정말 커튼에 딱 걸려가지고 그래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농공학과에 왜 가는지 모르고 일반대 가서 내가 졸업하고 빨리 신학과 가야겠다. 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농공학과에 들어갔죠. 그때. 근데 일단 들어갔으면 네. 전공을 공부해야 되고 네, 네. 해야 되잖아요. 졸업을 하려면 네, 맞아요.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적응하는 게 이게 괜찮으셨을까 저는 싶기도 한데. 진짜 처음엔 되게 힘들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게 막 활발한 성격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때나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활발한 성격이 아닌데 농공학과 갔는데 원하는 과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웃사이더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혼자 밥 먹고 어. 그 친구가 딱 한 명 있었는데 네. 같은 과 친구가 아니라 다른 과 친구예요. 심지어 다른 과 친구예요? 네, 그래서 다른 과 친구인데 이제 고등학교 친구였는데 전화해서 항상 점심시간에 둘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어느 날 얘가 안 나오면 저 네. 혼자 한 거예요. 아. 내성적이니까 막빵 들고 혼자 숲 같은 데 숨어가고 먹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학교 생활을 했었어요. 어머. 그렇게까지 막 너무 힘드니까 다니기 막 싫고 막 이런 것도 있었고 내가 여기 왜 있지? 계속 네. 질문을 던졌던 게 그러니까 마지막에 막 기도하면서 원한다고 들어가 놓고 네. 제가 왜 여기 있지?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또 졸업하게 됐죠. 그렇게 야. 하다가. 원하지 않는 거는 재미가 없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일반 학과를 졸업하고 신학대를 네. 가신 거예요. 네, 신학대학원은? 신학대학 갔었어요. 근데 신학대학도 바로 간 건 아니고요. 신학대학 간 것도 되게 웃겼었어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을 지원했는데 지원할 때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것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은 장로회 통합 쪽에 네. 있거든요. 근데 원래 처음 했던 건 또 침신대였어요. 근데 이게 학교를 졸업을 못 하겠다 나 이거 농공학과. 네. 그래서 처음에 중간에 편입하려고 침신대에 이제 편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네. 침신대가 편입이 되게 낮았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좀 낮았었는데 제가 갈 때 원래 모집 인원에 한 6배가 온 거예요. 제가 어머, 지원한 때만 몰렸군요. 그때 너무 세진 거예요, 갑자기. 어머나, 어머나. 여기 왜 이렇게 세? 어. 이래가지고 당연히 편입할 줄 알고 있다가 그냥 떨어졌어요. 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신대원 이쪽 저희 지원에 떨어지고 네. 저기 지원에 떨어지고 근데 또 공부하려고 하면은 뭐 이제 뭐 앨범 내자 이래가지고 그거 하다가 또 떨어지고 막 네. 이러면서 겨우겨우 해가지고 5번 만에 들어갔어요. 아이고. 그것도 그때도 이게 마지막이다 이랬는데 네. 신대원 들어가가지고 신대 원으로 들어가셨군요. 편입이 신대원에 아니라. 이제 졸업하고 편입 포기하고 농공학과는 졸업을 했었어야 되는 거였네요. 이제 부모님한테도 혼났던 게 너는 대학교 편입한다고 가면 서울까지 가서 거기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편입이 좀 낮았다고 생각한 게 이제 서울 가서 1년 동안 공부해서 갈 정도의 그 정도의 경쟁률 아니었었는데 그게 이제 갔더니 너무 세가지고 네 근데 떨어져서 오니까 부모님이 너 빨리 학교 가라고 그래서 이제 학교 갔다가 사람 인생 졸업하고. 몰라요. 어쨌든 어렵게 신학대학원에 네. 가서 네. 졸업하고 전도사가 된 거야 이제. 네, 됐습니다. 꿈을 이뤄야 되는데. 근데 지금 농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네. 이렇게 왔어요 다시. 농공학과 네, 전공을 살린 건가 그러면 어떻게 아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웃겼던 게 제가 원래 처음에 농공학과에 전공을 살릴 생각이 없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네. 그 교육 전도사였죠. 10년을 다니면서 동생이 전화 와가지고 오빠 앞으로 그 책을 봤는데 농사가 대세다라는 거예요. 여동생이 네, 앞으로 이제 뜬금없이 식량 전화해서? 전쟁 막 얘기하고 막 무슨 별 얘기를 그쵸, 다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 좋은 생각이다. 참 미래를 보실 수 있어서 좋다 이랬더니 근데 우리 집에 농사를 누군가 지어야 되는데 나는 농사 지었으면 너무 좋겠다. 오빠는 전공자잖아. 근데 엄마, 아버지 다 부모님 다 어머니 아버지 다 일하시고 네. 초등학교 선생님이거든요. 동생. 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근데 오빠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오빠가 농사를 좀 지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오빠가 지어라.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나는 농지를 너무 사고 싶고 농지를 사면은
농지를 사서 내가 나중에라도 할 텐데 지금은 못 하는데 누군가 농사를 져야 된다. 근데 이제 그게 오빠다. 그래서 야. 2달을 싸웠어요. 그래서 2달을 싸우고. 여동생은 땅이 사고 싶었군요. 네네 이제 그러니까 왜 땅이 사고 싶었냐면 나중에 식량 전쟁이 생기고 이러니까 그때 네. 농사 지으려고 하면 땅을 못 산다는 게 너무 비싸져서 늦죠. 너무 늦는다. 그래서 여동생 멋지다. 근데 이제 지금 사야 되는데 우리 어머. 농사 지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근데 그래가지고 막 했더니 네. 이제 그 농지를 살려고 보니까 그때도 비쌌어요. 너무 비싼데 이제 그냥 농지를 알아봐 주겠다고 갔다가 네. 그 거기서 이제 보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뭐 하냐고 그래서 저는 전도사하고 이제 신대원 다니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랬더니 아 그러면은 이제 뭐 대출 같은 거 되니까 하라고 그래서 네. 제가 그 대출이 돼요? 그랬더니 된다고 근데 그 뭐 학교는 어디 나가니까 농공학과라고 그랬더니 네. 농공학과 농공학과 너무 잘 됐다고 이제 나라에서 사실 농업대학을 나온 사람들 지원 진짜 많이 해줘요. 아, 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땅이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전액 대출인 거예요. 전액이요? 농지 대출. 네, 그래서 갑자기 그게 농공학과를 나와서 가능했던 거예요? 나와서요.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도 안 하려고 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설마 여긴 아니겠지 하고 딱 갔는데 네, 거기예요? 땅인데 이게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가요. 근데 사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대출을 받으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어. 농업대학 나온 사람만 면제예요. 교육이. 어머나, 사라는 거네요.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집에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지어라. 네. 너밖에 없다. 이거는 어. 진짜 그냥 너다. 이래가지고 일단은 사야 되니까 하고 샀는데 책임을 져야 되는 말에 그렇죠. 제가 그래서 농사를 짓겠습니다 하고 이제 지었는데 제가 했던 기도 제목하고 너무 똑같았어요. 왜냐면 하나님께 제가 결정을 못하니까 떠밀려서라도 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 순식간에 막 바바바박 이루어지니까 진짜 떠밀려서 된 거예요. 그래서 제출을 하고 이랬더니 농업대학 나왔다고 하니까 다 통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어라 이렇게 해서 갑자기 저도 모르게 농사를 지러 갔죠. 농업대학 하나님 보내신 거네. 그러니까요. 오늘 방송 보시면 내년쯤에는 농공학과 인기가 경쟁이 엄청 네네. 세질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어쨌든 떠밀려서 그렇게 네. 땅을 사셨는데 얼마나 사신 거예요, 땅을? 이제 한 지금 6,000평 정도 되거든요. 6,000평? 네네. 그러니까 이제 농사 짓는 분들 치고는 그렇게 큰 게 아닐 수 있긴 한데 사실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도 금액이 되게 비쌌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거의 받을 수 있는 거에 딱 맞춰가지고 산 게 그 돈이었어요. 근데 100% 대출이 됐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어차피 갚아야 되는 돈이라 대출을 권장하진 않습니다. 제가 예. 처음에 받아놓고 저도 어. 100%라고 받았는데 집에 잠이 안 왔어요. 처음에 이걸 어떻게 내가 갚냐 앞으로. 무겁죠. 네, 예. 농사가 얼마를 버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절대 권장하진 않고요. 아이. 어쨌든 떠밀려서 하게 됐어요. 근데 떠밀렸다 하더라도 네. 6,000평이 생겼잖아요. 네네. 그리고 아까 그 영상에 나왔던 그 거기가 제가 농사 짓고 있는 농사 짓는 데가 네. 그 광활한 그 평지가 다 그러면은 네네, 전도사님이 거기가요. 사셨던 저는 되게 감사했던 예. 게 그러니까 농사 짓는다 하고 딱 땅을 봤는데 어. 그 사람이라는 게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땅이. 근데 저는 그때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는 그렇게까지 막 하고 싶진 않은데 이게 도로를 가는데 네. 차가 곧 멈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설마 여길까 이랬는데 거기 딱 멈췄는데 오. 여기인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저희가 봐도 예쁘더라고요. 경치도 되게 이쁘고 네. 편의점이 2분 거리거든요. 어머. 편의점 2분 거리고 막 이러니까 야. 여기는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나저나 그렇게 떠밀렸더라도 일이 이제 일이 커졌잖아요. 너무 6,000평이 커졌어요. 생긴 거잖아요. 네. 어쨌든 농사를 지어야 되는 땅이고 네. 처음 농사 짓는 게 이게 아무리 농공학과로 네. 나왔더라도 이게 이론과 실제는 달라서 다르죠. 너무 달라요. 어떠셨어요? 처음에 갔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뭘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네. 면사무소 찾아갔는데 면사무소에서는 이제 저라도 의심했겠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농사 짓는 것처럼 안 가고 옷 되게 깔끔하게 입고 지금 한 제가 그리고 너무 17kg 정도 청년이니까. 쪘거든요. 네. 근데 살도 되게 안 쪘을 때고 그리고 머리도 항상 뭔가 왁스 같은 거 바르고 네. 그때 또 살 안 탄다고 비비크림 이런 걸 다 바르고 얼굴은 막 하얘가지고 옷 깔끔하게 가가지고 저 농사 지니까 주세요 이러는데 거기서 이제 물어보시잖아요. 농지연부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단어를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 농사 짓는다고 하는데 왜 아무것도 모르냐고 그래서 처음 와서 몰라요 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잘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는 그렇고 처음에 이제 또 신대원에서는 농사 짓는다고 하니까 네. 전도사님들이잖아요 다요. 신학하는데 왜 네가 농사를 짓냐. 양쪽에서 이제 어. 이쪽 가면 너 농사 안 짓지 그러네요. 이러고 있고 여기 가면은 왜 왜 농사를 짓냐? 짓냐 이렇게 돼가지고 처음에 정말 힘들었어요. 그 어떤 이등병 된 느낌 군대 갔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 네. 놓여져 있어서 물도 어떻게 끌어온지도 모르고 그래서 첫 해 농사는
한마디로 망했었어요. 무슨 농사 이제 지으셨어요? 벼농사가 처음에 주였고 고추 농사 이런 거 하는데 다 병들고 이쪽은 태양이 너무 세가지고 다 타버리고 아이고야. 가관이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 쌀도 수매라고 해서 네. 이걸 이제 팔아야 되는데 어. 직접 이제 소비자가 하는 게 아니라 넘기거든요. 농협이나 네. 정부에요. 근데 그 등급이 너무 낮으면 못 넘겨요. 근데 그때 등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등급 외? 예, 그 등급들이 있잖아요. 근데 등급 외가 나왔어요. 이거는 거의 못 먹는 쌀이 된 거예요. 어머. 저 그때도 뭐 소득도 없고 그래서 그때 어. 잠도 못 잤던 게 이거 내가 이제 땅값 이거 어떻게 갚냐 이거 진짜. 이거 이자도 나오잖아요. 이제 네. 이자가 좀 아무리 절이라도 이자도 나오는데 이거 그렇죠. 어떻게 갚냐 막 이거부터 해가지고 첫 해는 잠도 안 왔어요. 맨날 어. 심장이 뛰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아 내가 진짜 가슴에서 심장이 뛰고 있구나. 심장이 여기 있구나. 벼가 쿵쾅, 타냐, 쿵쾅, 나도 쿵쾅 탄다 이러면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진짜요. 첫 해 진짜 그랬어요. 어머. 되게 힘들어가지고. 그러면은 그 다음 해에는 좀 이제 수확이 됐어요? 어떠셨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해에는 어. 첫 해를 이제 그 망했죠. 보고 야 교훈 삼아서 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또 이제 그 동네 분들 중에서 도와주신 분들 계셨어요. 네. 그래서 말도 되게 잘 들으면서 아. 인사도 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들으면서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1등급이 나왔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 좀 하고 와, 놀랍다. 네. 참 예. 좀 한 2년 만에 이제 좀 그러니까 네. 1년이 지나니까 네. 군대에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적응하잖아요. 네. 적응하게 되고 빨리 사무소분들도 좀 적응하셨네요. 친해지고 오. 농협분들하고 좀 친해지고 막 그랬어가지고 네. 어쨌든 농사를 하겠다고 결심한 자체가 참 네. 너무 귀하고 네. 대단하셨는데 어. 농사라는 게 결국은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네. 심고 뿌리고 물 네, 주고 거두고, 네. 풀 메고 네. 열매를 거두고 이게 하나님의 사실 섭리거든. 맞아요. 네. 농사지면서 그런 걸 또 많이 또 느꼈겠네요. 또. 네, 그러니까 제가 정말 많이 느꼈던 게 제가 쓴 곡 중에 이제 이번에 음원 녹음하는 곡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부는 바람 속에 나는 새들 속에 사랑 노래 들려줄게 뭐 이런 게 있어요. 오. 근데 그때 이제 섭리 속에서 느꼈던 게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쪽에서는 너 농사 안 짓지 이러고 있고 이쪽에서는 왜 지어 이러고 네. 저는 왔는데 도대체 제가 하나님께 주신 어떤 비전을 갖고 뭔가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네. 있는데 여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에서 뭔가 이제 됐으니까 이렇게 됐구나 네. 하지만 외딴 섬에 떨어져가지고 네. 아무도 모르고 이런 곳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때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네. 그 자연의 섭리 속에서 새가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아. 그때 갑자기 마태복음 6장 말씀 떠오르는 거예요. 저 나는 새를 봐라. 네. 들에 든 백합화를 봐라. 네. 내가 돌보지 않냐. 너 이거보다 귀하다.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새들 속에 저 핀 꽃들 속에 내가 사랑한다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어. 잊지 마. 이게 떠올라가지고 그때 곡을 썼었어요. 그래서 이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와. 제가 하나님 이 어떤 그러니까 논에서 뭔가 자랄 때 그냥 물을 주면 죽어요. 물만 주면 질소 이런 게 들어있어야 돼요. 꼭 비가 와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돌보지 않으시면 이런 거 잘할 수 없는데 잘할 수 있네요 하면서 그때 자연을 보고 혼자 있으니까 거의 시인이 돼가지고 야. 계속 깨달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면서 그래서 만든 곡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예, 제목이 누구나 꽃이 누구나 있다. 꽃이 있다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말할 때 그 돼지감자 보면서 느꼈던 거 누구나 꽃이 있다. 그래서 예. 너희들이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아직 자라지 않아서 그렇지만 언젠가 꼭 자라날 거야. 그리고 네 안에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달란트가 있고 꿈이 있어. 잊지 마. 이걸 얘기해 주셨던 곡이 이제 누구나 꽃이 있다라는 곡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혹시 청해 들을 수 아, 네, 있을까요? 네. 스튜디오에서? 네. 오, 예. 부탁은 아까처럼 간단 끝나지 말고 네.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니까 좀 그렇죠. 길게 좀 하시죠. 예. 네네. 만드신 곡이니까 또. 아, 네. 진짜 만든 예. 곡이니까. 네, 제가 만든 예. 누구나 그 안에 꽃이 숨겨 있지 아직은 피우지 못해 볼 수 없어도 누구나 가슴에 꿈을 안고 있지 아직은 자라지 않아 보이지 않아도 누구나 사랑을 받을 자격 있지 소중한 사람이란 걸 알아주기를 누구나 사랑을 듣고 싶어 하지 소중한 사람이란 걸 말해주기를 언젠가는 피어나 아름답게 변하리 언젠가는 자라나 모두에게 말하리
누구나 가슴 속에 아름다운 꽃들을 품고 있음을 전해주기를 들려줄래 내 안에 숨겨진 꽃들을 찾아 보여줄래 내 안에 숨겨진 꿈들을 찾아 누구나 가슴 속에 아름다운 꽃들을 품고 있음을 전해주기를 누구나 가슴 속에 아름다운 꽃들을 품고 있음을 전해주기를. 오. 너무 좋은데요. 아유, 아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네. 길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더 그쪽으로? 바빠지실 것 같아요. 어. 아니 이거를 직접 작곡 작사를 다 하셨어요. 네, 네. 그 방송 마치고 나서 그 제가 이제 말을 했는데 제가 이러면 좀 이상한데 제가 말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말이. 저도 되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게 버스 타고 가다가 이제 막 무슨 말 할까 정리하는데 잠깐에 정리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TV 나갔는데 이 말이 너무 좋아서 곡도 아예 만들자 이렇게 돼가지고 금방 써졌어요. 한 10분 정도 이렇게 쭉 써가지고 천재네. 바로 이제 아니, 원래 그렇게 안 써지는데 야. 그때는 이게 이제 써지더라고요. 지금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네. 시골 분위기 속에서 나온 곡이기 때문에 네. 그 도시에서 있으면 이런 노래가 이제 네, 안 이런 나왔을 느낌은 텐데, 아닐 것 안 같아요. 나왔을 텐데. 네. 처음에 시골 갔을 때 어. 농사지러 왔을 때 네. 여기 왜 와 있지? 이천평을 바라보면서 정말요? 뭘 해야 될지. 그랬었는데 네. 농사 안 졌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요. 그래도 제가 느꼈던 게 농사지러 딱 갔을 때는 앞이 너무 캄캄했어요. 네. 근데 이게 지나고 나니까 네. 거기에 하나님의 길이 있었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시야는 우리의 시야가 너무 달라서 나는 앞밖에 못 봐서 너무 답답할 수 있지만 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크게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쭉 그렇게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전도사로서 청소년 네. 사역을 하고 계신데 네. 아이들에게 그 은혜를 많이 나눌 수 있겠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너네가 어디 있는지는 별로 상관없다. 우리의 질문이 좀 잘못된 거다 가끔. 애들이 네. 진로로 고민하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를 꼭 물어야 되는 것 같다고.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다라고 네. 알려주거든요. 그때부터 애들이 좀 진로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시원함을 느끼더라고요. 왜냐면 항상 고민하고 어떤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면서 어디로 갈지 자꾸 물어보는데 네.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까를 묻게 되고 애들이 그래서 좀 더 시원하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전도사님이기도 하지만 농부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 제목이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책을 내신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네. 지금이 제철입니다. 야. 책 표지도 너무 예쁘고 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너무 기대가 네. 되거든요. 좀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어제 지금이 제철이라는 뜻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좋을 때다라는 뜻이잖아요. 어. 근데 어느 시간에 있든지 당신 지금 위치에서 가장 좋을 때고 행복한 때니까 잊지 말라고. 어. 우리가 막 답답하고 이럴 때 난 이제 끝났어. 애들 막 네. 이 생망 뭐 이런 얘기 써요. 이번 생은 어. 망했다 뭐 이런 말 쓰는데 그런 말 하지 말고 네. 지금이 시작이고 늦은 때는 없으니까 야. 해라.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써놨던 게 음. 그런 말도 써놨었어요. 그러니까 배추가 자라는 데는 네. 3개월이면 되거든요. 어. 바로 김장을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배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벼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이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야 쌀이 돼요. 네. 근데 대추나무 같은 경우는 대추도 키우거든요. 네. 한 5년이 걸려야 겨우 열매가 피거든요. 그렇게 오래 네. 걸려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 열매가 달리기까지 5년 정도 걸리는데 그 전에 조금 자라요.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어떻게 보면 대추나무 입장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쟤는 다 커가지고 뭐 하는데 어. 쟤는 또 벼가 돼서 뭐가 하는데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쟤는 벌써 밥 네, 깔고 다 있는데. 했는데 근데 대추나무는 그렇게 5년이 지난 다음부터 200년까지 자라요. 그래서 이 책에 그런 내용도 담았거든요. 어. 당신의 때가 언젠지 모를 뿐이지 잘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예. 뭐 그런 것도 써놓고 심으면 거둔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심었으면 기다리라고 이런 말도 해주고 그런 내용도 좀 보니까 많이 그 농부의 입장에서 네. 스텝이 4가지 스텝으로 나뉘는데요. 일구기, 두 번째 네. 스텝 심기, 세 번째 가꾸기, 네. 네 번째 수확하기예요. 그래서 시작하는 용기를 위해서 뿌리고 심어야 자랄 수 있어. 아, 맞아요. 오늘도 단단한 마음으로 지금이 제철입니다까지가 와 이게 농사를 안 지었으면 이런 섭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네. 또
기회가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농사를 지어서 알게 됐고 책이 나온 계기도 그랬는데요. 네. 그냥 제가 이렇게 이런 에세이를 쓴다고 했으면 출판사에서 연락이 올 리가 없는데 이것도 그 농사 짓는 것 때문에 TV 프로그램 나갔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보시고 연락이 오셨어요. 농사 짓는데 네. 그런 느낀 점들을 좀 에세이를 써줬으면 좋겠다. 먼저 제의가 들어온 네.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그랬던 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TV에 나가서 했던 말이잖아요. 네. 근데 그 말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들으니까 책을 쓰시면 좋을 것 같다고 연락 오셔가지고. 저 사람은 책을 써도 되겠다는 마음이 그 말에서 다 네. 느낀 거군요. 근데 진짜 제가 농사 지면서 여기 답답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게 다 풀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길은 정말 알 수 없구나. 정말 느꼈죠. 최고세요, 하나님은. 작가 된다는 건 꿈도 안 꿔봤거든요. 그렇게 되기도 힘들고. 작곡가도 꿈도 안 꾸셨는데 아까처럼 좋은 곡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저는 처음에 그걸 만들고 나서 좀 부끄럽다, 너무 간질거린다 이렇게 아니, 했는데 더 많이 써주세요. 그 청소년들 중에 듣고 막 우는 청소년도 있어요. 너무 좋아요. 자기한테 그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 하니까 그래서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저는 우리 처음에 대화하기 전에 이 책을 먼저 봤어요. 네. 이분이 날 저기 몰랐잖아. 책 제목을 보고 네. 나는 바닷가 사람이니까 네. 지금이 망둥이 철이구나. 지금이 또 망둥이철이네요. 예. 참 예. 이게 농사 짓는 책이네. 네, 그러니까 농사 지으면서 어떤 제가 느꼈던 것들을 네, 네. 이제 보면서 아까도 막 이렇게 새 얘기도 그런 것도 있고 대추나무 얘기도 있고 너무 기대돼요. 그러니까 저희 일기 같은 것들을 쭉 써놨던 게 이 책으로 나온 거예요. 그 감성이 또 여기에 지혜와 더불어서 녹여져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예. 궁금한 게 좀 전도사님이시고 네. 농부시고 네. 음악을 너무 잘하시고 예. 책을 쓰시고 네. 앞으로 이분은 어떤 목회자가 어떤 목사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제가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부터 더 느꼈거든요. 네. 어떤 답을 가지고 간다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뜻 안에 드리기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쓰실 수 있는 데까지 네. 썩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달아서 없어지고 싶다는 게 제 꿈이에요. 멋있다. 그러니까 제한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대신에 내 시간들을 항상 하나님을 쓰기 위해서 아껴 쓰자 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좀 두려워도 일단 가보자 항상 이런 마음들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펼쳐지는 게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는지 모르겠거든요. 네. 제가 하나 더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SNS 마케터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농사 지으면서 이걸 어떻게 팔아봐야지 하고 시작했는데 네. 그게 이제 한 30만 명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통해서 또 좋은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예상하진 않았던 거예요. 거기 이름은 뭐예요? 이제 소리담기라고 인스타가 10만 명 그리고 페이스북도 10만 명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조그만 것들 만들어놨어요. 네. 근데 그게 저는 그 정도까지 퍼질지 몰랐는데 뭐 하나 올리면 막 100만 명 이렇게 퍼지고 이러니까 와. 계정을 키울 때부터 누구한테 부탁한 게 아니라 창피해서 혼자 키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탁해서 키운 게 아니니까 막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퍼뜨려 주셨네요. 그런데 씨앗으로. 그것 때문에 예. 또 더 강하게 더 많아지고 아이들하고 공감대도 생기고 이래서 제가 뭔가의 어떤 꿈을 가졌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걸어가겠습니다. 좀 이런 마음을 갖고 하고 있어요. 야. 왜 아이들한테 진로 결정할 때 너는 진로의 꿈이 뭐니가 네. 질문이 먼저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 곁에 잘 네. 숨겨져 있니를 네. 먼저 물어보신다고 네. 하시고 그 삶을 살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살고 되게 있잖아요. 공감하는 게 어디 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가 좋으면 한번 해봐. 그러니까요. 기도하면서 해. 그리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은 네가 항상 남들을 생각하고 뭔가 베풀려고 하고 네. 언젠가 이걸 하나님 일을 할게요. 이게 하나님 뜻이지 여기 가는 게 하나님 뜻은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봐라고 하니까 애들이 그게 너무 편해하더라고요. 멋지다.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예, 왜 아까 처음에 농사 짓는다고 그랬을 때 면사무소에서는 농부 맞아요? 물어보고 예 학교 동기들은 왜 전도사가 왜 농사를 왜 지어?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은 좀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그렇게 이제 신대원에서 네. 약간 전도사인데 어떻게 그래? 막 이랬었는데 2년 만에 이제 제가 갔던 학교에 사경회 때 제가 강사로 갔었어요. 그거를 이제 강사로? 오히려 설명하고 있고 어머. 이제 다른 데도 저 이제 뭐라고 했던 동기들이나 이런 것들도 네. 이런 분들도 이제 저 초청해가지고 자기 애들 좀 얘기해달라고 막 이러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많이 이제, 바뀌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전화 와가지고 농사 지으려면 어떻게 해? 막 이렇게 묻기도 하고 제가 이제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요. 네. 농사를 지어서 뭐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 같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잘하고 있으니까 네.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이 물어보게 더 상담도 하기도 하고요. 네. 좀 되게 잘 가고 있구나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는데 전 여전히 그래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펼쳐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네.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냥 걸어가고 있어요. 멋있어요. 예. 지금 아직 네, 미혼이시죠? 네. 네. 야, 멋있다. 농사 짓는 청년 전도사님. 네. 어떤 배필을 또 그러게. 붙여주실까 너무 어떤 궁금한데요. 사람 좀 예.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 저 이제 만나고 있는 친구가 있고 아, 친구가 있구나. 네, 네. 그냥 같이 기도하고 어. 네, 항상 하나님 보면서 이렇게 달려갈 수 있으면 음. 그것도 결혼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음. 다 섭리해 주시고 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결혼했을 때 뭐 어디를 가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면서 달려가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된 것 같아요. 아, 계속 농사를 어. 하면서 네. 목회자가 될 것 같으신지 네. 어느 시점에 또 농사는 또 방향이 바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어떠세요? 본인 생각은? 지금 시점에서. 아, 지금 시점에서요. 음. 그 농사라는 게 그러니까 뭐 이거를 그만둬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지으면서도 점점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게끔 열어주세요. 아. 능력치가 올라가군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뭐라고 할까 제가 일을 하고 또 네. 할 수 있게끔 다 상황들이 되니까 아, 돕는 사람들도 조금 네, 생겼나요? 도와주시는 많고요. 어. 저번에 모내기 할 때는 원래 모내기 진짜 힘들거든요. 네. 그 변호사는 모내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때. 아. 그때는 청년들이 한 10명이 와가지고 도와주겠다고 제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갔는데. 어머. 그러기도 하고. 예. 그래서 네, 계속 해나가면서 또 이것들이 어떤 다른 것들 할 수 있는 발판들이 되고. 이렇게. 야. 자, 너무 책도 멋있어요. 쓰고 예. 지금은 제철입니다. 막내 책 아닙니다. 네, 네. SNS도 하고 예.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복음을 전하시는데 네. 어떻게 하나님이 전도사님 인도에 가실지 우리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지켜볼게요. 예. 기도 제목이나 계획 같은 것은 뭐가 있으세요? 아, 기도 제목이나 계획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한때는 처음에 그 방송 나가고 나서 그런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 되니까 폭주기관차처럼 막 달렸어요. 이것도 그럴 수 들어오고 저거 있죠. 들어오고. 네. 네. 근데 그때 제가 잠깐 아주 방황했던 게 원래 아이들이 오면 되게 이제 차분하게 하고 힘들지 이런 것도 얘기하고 공감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하냐면 갑자기 오늘 왔는데 이거 뭘 힘들어해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근데 그때 갑자기 다 막히더라고요 순간이. 이게 되게 지금 보면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하던 일들이 순간 한 몇 달 딱 막혔어요.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게 다시 돌아봐라 했는데 그래서 기도 제목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늘 민감할 수 있었으면 네. 좋겠고 저를 늘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첫 마음이 잃지 않기를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네. 늘 무릎 꿇어야 되고 아멘. 그게 늘 기도 제목입니다. 뭔가 잘 되는 저한테 잘 된다는 거는 제가 뭐 성공하고 남들이 볼 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잘 되는 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멘. 하나님 잊지 않기를 예.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되리라고 생각하니까요. 아. 네, 그렇게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 같아요. 네. 썩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달아 없어질 수 있는 삶이 되게 네,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 제목대로 예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스케치해 주실지 네. 너무 기대가 되고요. 네. 저희 또한 응원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세대를 보면 참 희망이 뭐 어렵다라고들 하시는데 네. 오늘은 이 청년 세대들을 보면서 희망이 생기는 그렇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야, 젊은 청년인 전도사님이 농사짓는 모습 아. 찬양하면서 너무나 멋졌고 네. 왜 농사지러 왔나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이었구나. 정말.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네.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지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할 때가 네. 올 것이니까 아멘.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네. 멋지게 헤쳐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소원을 쫙 심어주시고 또 그거를 쫙 키워주시고 네. 세상에 펼쳐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게 또 우리니까요. 오늘도 힘내시고 하나님과 멋진 동행하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